얼마 전에 이제 자유계약 런 사태를 펼치면서 이제 두산 팬들을 굉장히 열받게 한 선수가 있는데, 별로 이제는 우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김재환 선수가 뭐 이제 기사에 난 것처럼 FA 꼼수를 하면서 두산만 피봤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계약상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팬들을 기만한 게 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A 꼼수 사태로 해서 팬들을 기만한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이제 언급하고 싶지 않는데, 오늘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아예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뒤로 넘기셔가지고 뭐 이제 최원준 선수 계약 이야기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이 선수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 선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구단들이 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 밝히고 있는 구단들이 좀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소속 신분의 이제 두산과는 계약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방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이 뭔지 아직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난번에 이제 저도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뭐 카드 띄워드리면 이거 한번 보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태에 있는 김재환을 과연 어느 팀이 영입할 팀이 있을까? 각 구단마다 지금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 팀들은 또 제가 구단들마다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랑 롯데랑 삼성이랑 NC랑 키움은 뭐 기사들이나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정확하게 김재환의 영입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LG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차단장님이 이제 방출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 권인하 기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 두산에서 풀린 김재환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차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김재환 선수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랑 이번에 김현수 선수 계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리도 없고, 김재환 선수 자리도 없죠. 김재환 선수가 사실 지금 LG에 들어가서 저 정도 성적과 기량으로 뭔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LG에서는 일단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영남권의 세 팀이 한꺼번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배지영 기자님이 취재를 한 것으로 봐서는 롯데, 삼성, NC가 모두 다 관심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구단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약물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선수인 김재환 선수는 특히나 더 관심이 없다라고 강하게 밝혔던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키움으로 가는 게 유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좀 기사를 냈습니다. 박서진 기자님 기사로 나왔는데, 강상 기자님도 아까 트위터인가 거기서 좀 본 것 같은데, 김재환 영입 내부 검토는 사실이지만 최종 영입은 하지 않기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움의 입장도 영입은 없다. 그래서 일단 이 5팀은, 두산까지는 두산 어차피 계약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팀은 정확하게 영입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혔습니다. 일단 10팀 중에 6팀이 김재환 영입은 없다라는 사실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랑 기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저의 추측이 좀 들어간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일단 영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하고, 자,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가 뭐 아시겠지만 뭐 두산에서 뭐 FA 이후에 4년 자체 기록이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2할 4푼 치는 그 정도 선수, 뭐 그때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WAR 계산을 하면 14.2억에서 14.3억 정도 되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웃기는 얘기들로 따지면은, 그동안의 먹튀들은 먹튀가 아니다, 먹누비였다. 먹고 튄 사람은 없다. 먹고 누운 사람, 부상을 당하든지 부진하든지 해서 그냥 먹고 누운 선수들은 있는데, 먹고 튄 사례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먹고 튄 사례는 처음이다 해서, 먹튀는, 진정한 먹튀는 처음이다 해서 이제 뭐 먹튀랑 먹누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기량적으로 일단은 그렇게까지 팀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을 이제 구단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랑 기아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 같은 경우도 보면 강백호 선수 영입을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타랑 외야수 슬롯 그리고 좌타 포지션 자체가 좀 포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FA인 손아섭 선수 자체도 지금 미계약 상태고, 강백호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계약을 이어나갈지조차도 의문부호가 붙는데,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뭐 굉장히 또 인기팀이죠. 굳이 무리해서 영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노시안의 FA 문제라든지 내년에 있을 데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셀캡 여유가 필요해서 강백호 선수 영입하고 추가로 박혜민에도 도전해보는 거 아니냐 했을 때도 사실은 크게 도전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셀캡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여유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김재환 선수를 영입을 시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입장은 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큰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아도 뭐 어떻게 보면은 김재환 잡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들이 있는 이유가, 최용우 선수를
두고 FA를 두고 사실 삼성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영우 선수가 잔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제시를 해놓고 최영우의 답변만을 기다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잔류 여부가 일단은 그게 너무 급하고 그래서 혹시나 최영우를 놓치면 대체할 수 있는 김재환을 영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최영우랑 그 김재환의 기량 차이가 김재환이 더 어리긴 하지만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르크적인 측면이나 뭐 일단 타율만 봐도 6분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 타율만 봐도 그래서 기량이나 선수 이미지 뭐 이런 걸로 볼 때 팬들이 참을 수가 없죠. 만약에 최영우를 놓치고 김재환을 잡는다 이랬을 때는 엄청난 질타가 예상되고 이거는 뭐 단장이 자리를 내놓고 지금 해야 되는 정도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질타를 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 그 돈이 있으면 최용호 잡는데 더 써야지 최용호 FA랑 비교했을 때 김재환 잡는데 그 돈을 쓴다 하면 거의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타슬롯에 일단 무조건 최용호가 들어가면 최용호가 있어야 되고 최용호가 빠지더라도 나성범이나 김선빈 등하고 또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랑 기아도 굳이 영입할 필요 없어 보인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KT SSG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팬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뭐 조사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랑 뭐 하나도 팬분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LG, 롯데, NC, 삼성, 키움 뭐 이런 5팀은 정확하게 구단에서 우리는 영입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제 하나 기아는 뭐 제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KT SSG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KT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입장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놓은 이야기도 없고 KT나 SSG도 사실상 가능성이 좀 높은 팀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KT한테는 보면은 야수 고령화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야수 고령화 상황에서 또 나이가 많은 야수를 영입할까라는 문제가 보일 수 있고 공격적인 FA 투자를 이번에 했는데 외부 투자 3명 슬롯은 이제 꽉 채운 KT인데 이 팀이 더 투자할 여력이 남아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KT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KT는 사실은 전혀 모르겠다. 더 공격력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공격력 보강이 될까라는 또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KT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뭐 KT랑 SSG는 저는 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랑 기아는 사실상 정황상으로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KT랑 SSG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SSG 같은 경우는 나유리 기자님의 이제 트위터 상으로 봤을 때 아까 오후에 난 트위터인데 SSG는 김재환 선수 영입과 관련해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28일 오후 현 시점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궁부장의 이점이고 실제로 뭐 고려 중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 시즌 최대 약점이 어쨌든 공격력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완한 카드일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우려점은 그런 거죠. 최정하고 한유섬하고 류효순 뭐 에레디아까지 만약에 계속 연장을 하게 된다면 포지션이 겹치는 문제가 무조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정도 이제 나이가 있고 부상도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3루수를 소화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류효승이라는 자원을 또 완전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김재환 선수가 들어오면 교통정리가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뭐 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KT랑 SSG는 뭐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과연 2할 4푼의 타자가 갔을 때 뭐 아무리 자궁부장이라고 하더라도 홈런을 뭐 한 3-4개 더 치겠죠 1년에 뭐 지금 작년에 13개인가 쳤는데 뭐 그게 과연 큰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썰로는 두산 팬들이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25일까지 구단의 어떤 계획을 다 망쳐놓고 보류 기간 꽉 채우면서 마지막에 구단의 어떤 플랜을 다 흐트러 놓고 나간 그 지점도 열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왜 나가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나갈 거면 미리 나가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어필하고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 무언가 들리는 썰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어떤 구단과 사전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뭐 상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선수가 들어온다고 어쨌든 팀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선수가 보여준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행태나 감정들이 더 열받는 거지 뭐 계약 상황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오히려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들보다는 이 선수가 뭐 빠져서 전력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선수들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타력은 사실 좀 뭐 손해를 봤죠. 당연히 뭐 그것까지 막 억지로 정신승리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좋아는 아니지만 장타력에서 좀 손해를 봤겠지만 뭐 그래도 젊은 선수들
선수들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것도 컨텐츠를 한번 다루긴 할 건데 1루에 양석환 선수가 진짜 잘해줘야겠지만 그러면서 그럼 홍성우 선수라든지 이런 지타롤에서 좀 더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왜냐면 홍성우 선수도 작년 말에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뭐 기대를 해보는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작년에 조금 안 좋았지만 실패를 했지만 한 번 더 또 기대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잖아요. 물론 이프의 영역이 가장 위험한 영역이긴 한데 이런 또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뭐 김재환 선수가 그 자리 차지하면서 또 2할 4푼 치느니 젊은 선수들이나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타 팀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두산 팬분들이 미아가 되기를 뭐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좀 미아가 돼서 본보기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가 1순위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뭐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야유하고 조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선수가 본인이 어쨌든 자기 발로 그동안 피해 실드를 쳤던 그런 것들을 한 거를 알고 있을 텐데 본인도 필요 없다고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실드를 쳐줄 이유가 전혀 없고 뭐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도 각오한 걸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최원준이 이제 두산과 재계약을 하면서 우리는 내부 FA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액 38억, 계약금 18억, 연봉 총액 16억, 인센티브 4억 이렇게 해서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우리 또 김원영 감독님이 투수들 다 잡아달라 했는데 투수 다 잡았습니다. 이제 한간에는 두산이 정말 많은 돈 썼는데 전력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박찬호 선수 하나 들어온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 센터라인 보강 자체가 된 것도 일단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내년에 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력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콘텐츠로 많이 또 앞으로 쭉 다루긴 할 텐데 이런 부분들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공격적인 뭐 우리가 더 생각했던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못한 부분들이 뭐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선수와 크게 연관이 없지 않은데 뭐 그런 안타까움을 뒤로 하더라도 정말 우리 FA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실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박찬호 선수가 팀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정말 소중한 내부 FA 자원들이 팀에 남아주었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보다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두산 FA에만 186억을 투자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반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철수일까 완료일까 했는데 물론 하나는 최원준 선수 계약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고 이제 계약하고 나서 나왔던 기사인데 최원준 선수 계약하기 전에는 외부 FA 시장도 아직 철수는 아니다. 최원준과 계약을 성사시킨 뒤에 최종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제 두산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하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최원준 선수 계약하고 나서 이로써 두산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내외부 FA 전력 보강을 사실상 완결했다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두 번째 기사가 사실은 완료하고 나서니까 아마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 그렇게 두산이 탐낼 만한 FA 자원이 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탐을 낸다면 너무 깜짝 발표들만 남아있는 자타 자원이 부족해졌으니까 야수 쪽에서는 뭐 C등급인 손아섭이나 뭐 최영우 갑자기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뭐 투수 쪽을 노린다고 하면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범수 선수가 좋기는 한데 25인 선수 외에 내주면서 김범수 선수를 사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인데 어떻게 또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외국인 선수 보강 그리고 아시아 쿼터 선수 보강에 좀 주력을 하고 이제 우리도 시즌 준비하고 젊은 선수들 좀 테스트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비시즌 또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단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구단 내외부적으로 사실 굉장히 탈이 많았던 이 스토브리그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 이런 소식들 또 전해드렸고요. 내부 FA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비시즌들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두산 베어스의 2026 시즌 준비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속상한 분들도 많겠지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두산 베어스 같이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